이번 강의는 이번 강의는 25강입니다. 25강에서는 비교 구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강의했던 내용들이 좀 시간이 꽤 길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번 강의부터는 좀 시간을 짧게 쪼개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20분에서 25분 정도에 걸친 그 정도 걸리는 시간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비교 구문에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비교를 하는 그 구조의 형태가 우등비교냐, 동등비교냐, 열등비교. 우리가 문법책들에서 여기까지는 다 배우셨을 것이고, 잠재비교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걸 오늘 이 시간에 배울 것이고, 그다음에 원칙적으로 비교급 앞에는 덜을 못 붙이죠. 안 붙이는데 비교급 앞에 덜을 붙여야 되는 경우, 그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우등비교. 우등비교는 더 뭐뭐하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더 뭐뭐한, 뭐뭐보다 더 뭐뭐한. 그래서 형용사에나 부사에다가 이하를 붙이거나 아니면은 단어가 좀 길다고 생각되는 그 경우에는 앞에다 모어를 붙이죠. 그런데 이제 그 이 개념도 좀 애매해지고 있습니다. 실은 wiser 해야 되는데, 더 현명한 wise 해야 되는데 그냥 more wise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원칙도 이제는 좀 애매모호해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he's taller than me. 그는 나보다 더 크다. She's more beautiful than her sister. 여기서 원칙은 I죠. He's taller than I am tall인데, 비동사하고 tall이 반복이 되니까 이거 생략이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me를, 목적격을 써서는 안 되는데 목적격을 써요. 주어는 주격 써야 되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she나, she 같은 다른 대명사의 경우는 반드시 주격을 써야 된다. 근데 지금 I 외의 다른 인칭도 이렇게 목적격으로 쓰는 경우들이 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이 서로 다른 명사를 비교하는 경우에는 비교급 형용사는 후치시킨다. 무슨 얘기냐면 a man taller than John이죠. 그럼 John보다 더 큰 남자입니다. 그럼 요 사람도 남자고 요 사람도 남자예요. John도 남자죠. 이럴 때는 형용사가 맨 뒤에 나와도 되고 아니면 맨 앞에 전체도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존보다 더 큰 남자. 그러면서 존이 남자라는 것이 은연중에 얘기되고 있는 거죠. 존보다 더 큰 남자. 근데 이렇게 되면 메리보다 더 큰 남자? 그럼 여기서 메리가 남자란 얘기가 돼버려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이 다른 경우에는 이 명사를 꾸며주는 비교급이 명사 앞에 오는 게 아니고 이처럼 명사 뒤에 와야 됩니다. A man taller than Mary가 돼야 돼요. 자, 이 설명은 지금 처음 들어보실 텐데 가끔가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우리가 왜 전치되고 왜 후치되는가 생각을 안 했을 뿐이 그냥 생각을 안 하고 무심코 넘겨서 그런 거지. 가끔 이런 구문 보여요. 그래서 다음이라도 혹시 taller man 이렇게 안 나오고 a man taller than 이렇게 나오면 요거하고 요것이 성이 다르다 라는 걸 간파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등비교는 이제 ASS로 연결되는 거죠. 자, 동등비교 지금 계속 이 동등비교 ASS는 반드시 뜻을 알고 계시라고 그랬죠. AS는 뭐뭐만큼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는 그 정도로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he is tall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큰 만큼 그 정도로 크다. 누가? 그가. 그는 그의 아버지가 큰 만큼 그 정도로 크다 해서 비동사 tall 반복이 되니까 이게 생략이 됐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AS에서 뒤에서는 뭐뭐만큼, 앞에서는 그 정도로란 뜻 갖고 있다는 거, 이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ASS의 특수용법인데, ASS의 첫 번째 S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informal 스타일이죠.
격식을 갖추지 않는 스타일에서는 as, 뒤의 as에 명사구가 따르거나 ever 등의 수식구가 따르는 경우 이때 뒤에 남은 as는 like 의미를 지닌다. 무슨 얘기냐? at the site 그 광경을 보고 그 여자는 유령처럼 유령만큼 그 정도로 창백해졌다는 뜻인데 이 앞에가 생략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생략이 됩니다. 여기는 as fail인데 여기는 그냥 fail이죠. 그러면 여기는 유령처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like라는 like라는 의미의 전치사고 요거는 아까 뭐뭐만큼의 뜻을 뜻하는 정도 접속사입니다. ghost is pale인데 이게 생략이 된 거예요. 유령이 창백한 만큼 그 정도로 창백했다. 창백하게 변했다. 창백해졌다. 그리고 요 as는 뭐뭐만큼이고 요 as가 생략이 되면서 뒤에 as 하나만 남으면 요거는 뭐뭐처럼이라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문법적인 개념이 달라요. 의미는 어차피 똑같은데 그래서 여기서 설명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as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는 게 아니고 이 두 가지의 문장이 형태가 있다는 겁니다. 요 문장에서 as를 생략한 게 아니고 요건 as 하나만 전치사로 쓴 거고 like처럼 요건 as에서 동급 비교 구문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 문장인데 여러 as를 생략할 수가 있다가 아니고 요런 문장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문장이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건 as가 생략된 거예요. 요것도 실은 전처럼 이전처럼 언제나처럼 이라고 한다면 이게 전치사인데 원칙적으로 전치사 다음에는 목적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ever는 부사니까 전치사 다음에 부사가 목적으로 올 수 없죠. 전치사가 부사를 목적으로 갖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이한 경우인데 그런 경우라고 치면 이건 as로 보고 이건 원칙에 어긋나니까 전치사가 부사를 목적으로 갖는 건 원칙에 어긋나니까 이건 전치사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은 앞에 as가 생략된 거, 이 원래는 as 구문에서 앞에 as가 생략된 거다.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법적인 설명까지는 우리가 정확히 안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런 구문이 있다라고 이런 구문을 많이 보셨을 텐데 우리가 무심코 넘긴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또 눈처럼 이루었어. 눈처럼 하였었다. 정말 그것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정말 자랑스러워했다. 그렇지 않았니? 이런 식으로도 그래서 ever 등의 수식과 따르는 경우 이때는 as가 like 의미를 지닌다. 그 다음에 이제 주어와 동사가 생략된 첨가절이다. 무슨 얘기냐? Cautious as the rest of our family, she would not give an immediate reply to my question. 그녀의 식구들 나머지만큼 그 정도로 조심성이 많아서 그녀는 나에게 내 질문에 대한 즉각적인 대답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실은 여기서 원래는 이런 문장입니다. 지금 이 구문이 보세요. 그녀의 식구의 나머지만큼 그 정도로 그녀는 조심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주절의 주어하고 정수절 주어가 똑같으니까 분사구문 만들어 봅시다. 빼고 being 그 다음 as 이렇게 나가죠. cautious. 그런데 being 다음에 형용사 따위가 나오면은 being도 생략할 수 있고 그러면서 앞에 as까지 같이 생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주어와 동사가 생략된 첨가절이다. 즉 분사구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분사구문에서 as 앞에 그 as를 뺄 수 있어요. 그래서 형용사나 부사 다음에 as 나오는 구문 언제 한번 따로 설명을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마 as가 양부부사절 as가 도의 의미로 쓰일 때 as가 비록 뭐뭐이지만 이라는 도의 의미로 사용이 될 때 이 설명이 그때 다시 추가로 될 것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He climbed over the wall. 그는 그 벽을 타고 올랐다. 그러고는 dropped onto the ground. 땅에 떨어졌죠. 다른 반대편으로. 반대편에 있는 땅으로 착지했다. 뛰어내렸다. 마치 뭐처럼 고양이처럼 날렵하게. 이걸 이제 굳이 절로 고치면 그런데 그는 고양이처럼 날렵했다. 그 접속 빼고 주어 빼고 be 빼고 as까지 빠진 거죠. 그래서 이런 특수한 구문들도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구문을 많이 봅니다. 많이 보는데 이 구문이 형성 과정이 이런 식이었고 as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졌고 이런 과정을 몰랐을 뿐이지 이런 문장들은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열등비교는 덜이란 뜻이죠. 덜이니까 반드시 그다 원급이 와야겠죠. 근데 레스는 리틀의 비교급이죠. 리틀, 레스, 리스트인데 이 레스의 비교, 요거 레스 자체가 비교인데 여기다 또 ER 붙여서 비교급 만든 구문이 있어요. 이건 아주 특이한 비교급인데 그래서 문법 책에서는 요거 레서도 리틀의 비교급이라고 합니다. 레스는 더 적은 정도가 더 적은 그런 뜻이에요. to a lesser degree 하면 더 적은 정도란 뜻인데 lesser는 greater의 반대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전적으로 greater 반대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lesser가 형용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입니다. 이거 반드시 사전 찾아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lesser는 뒤에 then이 따라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lesser가 있다고 해서 뒤에 then 구문이 따라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lesser는 then하고는 같이 못 씁니다. 네, 그것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특이한 비교급이라고 한다면 이 bad의 비교는 worse죠. 그 다음에 최상급은 worst인데 이 bad의 비교급을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bad에다 그대로 규칙 변화로 해서 badist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거 좀 파격적인 건데 이 두 개의 뜻은 굿이란 뜻입니다. 반어적이에요. 반어법이에요. 굿 또는 great의 뜻입니다. 그래서 the baddest 하면 가장 좋은 놈들, 가장 멋진 놈들 또는 가장 짱인 것들, 요즘 학생들 말로 가장 짱인 것들, 그런 정도의 뉘앙스를 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런 비교급도 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잠재 비교는 형태는 비교 형태는 아닌데 어떤 부사나 동사 때문에 비교급의 의미를 갖는 겁니다. 부사나 동사 때문에 비교급의 의미를 갖는 거다. 자, to라는 얘기는 in a higher degree than enough or than is allowable or advisable 해서 충분하거나 또는 허락되거나 바람직한 정도보다 더 많은 정도로 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prefer는 더 좋아하다는 뜻이죠. 선호하다는 뜻이니까 like better. 그래서 이런 것을 잠재 비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이 지금 to가 더 많은 정도로 지금 비교 의미를 갖잖아요. 더 많은 정도로. 형태는 원급인데 의미상으로는 비교다. 그래서 비교라는 의미가 잠재되어 있다. 비교 의미가 잠재되어 있다를 잠재 비교. 요것도 prefer는 뜻은 동사니까 비교 최상급 분류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원급 형태니까 한편인데 의미는 더 좋아하다. 그래서 비교 의미가 잠재되어 있다. 그래서 this is too good to be true. 이것은 사실이기에는 너무 좋다. 너무 더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I prefer apples to pears. 나는 배보다는 사과를 더 좋아한다. 더 좋아한다는 뜻이죠. 이런 걸 잠재 비교라고 합니다. 우리가 잠재 비교라는 용어를 몰라도 공부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참고로 아시고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비교급은 지시사는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는 동반 못하죠. 더도 나오지. 더도 나오는데 더가 나올 수 있는 비교값에 더가 붙는 경우는 아주 특수한 경우입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최상급 앞에는 지시사가 나올 수 없어요. 저 키가 큰 소년, 그러니까 키가 가장 큰 소년은 한 명이죠.
키가 가장 큰 소년이 2명일 수 있습니까? 0.01mm라도 한 명이 더 크겠죠. 그러면 한 명인데 이 저라고 지시사를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더가 붙는 겁니다. 한 명밖에 없으니까 더가 붙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길이가 더 긴 이 펜은 깎을 필요가 있다는데 최상급 앞에는 지시사가 못 분다 그랬죠. 가장 긴 펜은 가장 긴 연필은 하나인데 가장 긴 연필 하나인데 이 길이가 가장 긴 이 연필 길이가 가장 긴 저 연필 두 개는 있을 수 없잖아. 이 저. 그래서 최상급의 형용사 앞에는 형용사의 최상급 앞에는 지시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비교급을 사용할 때 더를 붙이는 경우, 자, he is taller than she 했을 때 여기다 더를 못 붙이죠. 예, 비교급 앞에는 더를 못 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비교급 앞에 정관사는 붙이지 않는다. 여기다가 더를 못 붙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반드시 더를 붙여야 하는 경우, 우리가 많이 외우죠.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하다.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날씨는 그만큼 더 추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만큼이라는 지시 부사예요. 그건 정도입니다. 뭐뭐 할 정도, 뭐뭐만큼.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그래서 요거 무슨 정도 부사, 지시 부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더가 관사인데 부사로 부사의 용법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설명은 여러분께서는 굳이 그렇게까지 깊이 안 들어가셔도 되고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다. 네가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너는 더 많은 걸 원한다. 그 다음에 비교급 문장에서 오브더 투라는 개념이 뒤따를 때다. 요것이 명사구죠. 그럼 오브로 연결되면 요것도 명사구가 돼야 되잖아요. 이게 명사구가 돼야 된다는 얘기는 보이나 스튜던트가 얘가 지금 명사가 따라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of the two boys. 그러면 두 소년들 중이라면 더 키가 큰 소년이 돼야 되고 두 학생들 중이라면 키가 더 큰 학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가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보이나 무슨 말이 명사가 나와야 돼요. 근데 명사가 생략이 된 겁니다, 지금. 명사가 여기가 지금 명사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여기 명사구죠. 전사 다음에 명사구. 그럼 요것도 명사구가 돼야 돼요. 그럼 더 플러스 형용사 하면 명사가 없잖아요. 여기가 명사가 있다고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명사가 있기 때문에 더가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는 명사가 도저히 올 수 없죠? 히스톨러 여기 명사 없죠? 도저히 못 옵니다. 여기 명사가 못 오기 때문에 더를 쓸 수 없다는 거예요. 명사가 없으니까 여기에 명사가 없는데 어떻게 더를 씁니까? 그죠? 관사라는 것은 뒤에 반드시 명사가 붙어야 관사가 쓰이는 거죠. 이걸 머리라고 본다면 관사할 때 관은 모자예요. 모자. 머리는 모자가 없어도 되지만 모자는 반드시 머리를 필요하죠. 그래서 명사가 없으면 더가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여기가 명사가 없는데 더를 어떻게 씁니까? 여기다가 못 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는 명사구니까 여기도 명사구로 병행을 시켜놔야지. 그런데 명사는 안 보이지만 명사가 있는 걸로 쳐야 됩니다. 그래서 더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브 더 투라는 개념이 있을 때는 비교구 앞에 반드시 더를 붙여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두 물건들 중에 또는 두 차 중에가 무슨 명사가 있겠죠? 두 물건들 중 더 비싼 물건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건이나 무슨 명사가 이게 있어야 되는데 편리상 생략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오브 더 투라는 개념이 있을 때는 반드시 비교구 앞에 더를 붙여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그동안 잘 모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웃부사구나 이웃부사절이 있다 그랬죠. 자, 해석해 볼게요. 그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더 열심히 일했죠. 근데 이걸 지금 해석을 안 했습니다. 그의 사장이 그의 봉급을 급료를 인상시켜줬기 때문에 그만큼 더입니다.
그만큼 더. 그래서 그만큼 더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웃부사절이나 이웃부사구가 오면 비읍 앞에 더를 붙입니다. 그의 사장이 그의 급료를 올려주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열심히 일한 거예요. 나는 그만큼 더 한층, 올더베러는 뭐뭐 때문에 더 한층이라는 뜻인데, 나는 그의 결점 때문에, 그의 단점 때문에 그만큼, 이건 강조입니다. 그만큼 더 그를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더, 단점이 있는 만큼 그만큼 더. 그래서 이웃부사구나 이웃부사절이 따를 때는 비읍구 앞에 더를 붙입니다. 그 다음에 비교급이 목적구를 유도할 때, 특히 투부정사의 경우 그럴 때는 더를 수반한다. 무슨 얘기냐? They moved to the front. 그들은 앞으로 옮겨갔죠. 뭐 하기 위해서? To hear the speaker better. 그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더 잘 듣기 위해서. They moved to the front, the better to hear the speaker. 자, 여기는 better가 그냥 더가 없죠. 그런데 비겁구의 목적구를 유도한다. 뭐하기 위해서라는 게 목적구죠. 그 연사의 말을 듣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뺐어요. 목적구를 유도합니다. 이게 목적을 나타내는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이죠. 목적을 나타내는 투부정사 부사적용법을 이게 끌고 다녀요. 이렇게 better를 앞으로 빼서 to hear the speaker라는 부사적용법의 투부정사를 끌고 다니는 경우에는 비읍 앞에 더를 붙입니다. 그래도 이것도 꽤가 아니고 우리나라 문법책들은 전혀 얘기하지 않은 내용이죠. 자, 우리는 우리의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밀하게 뭐 하기 위해서? 증인들이 증언을 하도록 더 쉽게 유도하기 위해서. 이때는 투부정사를 이렇게 쪼갰죠. 분리시켰죠. 그러니까 이것이 투부정사를 유도한다고 그러면 못 보이잖아요. 투부정사 안에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런데 이 진리를 투부정사하고 뺍니다. 이렇게. 그러면 비교 형태가, 비교급이 투부정사를 유도하고 있죠. 끌고 다니고 있죠. 그럴 때는 더를 이렇게 비교급 앞에 붙인단 말이에요. 첨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더군다나 말이 어눌해지네, 설명이. 그래서 이거는 독해할 때는 더가 있고 없고 상관없이 그냥 아무 개념 없이 그냥 독해를 하는데, 영작을 하실 때는 이러한 기교를 부려야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것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혹자는 이런 영작을, 이런 기교를 부리면서까지 영작을 하는 실력이 있으면 이 유튜브 강의를 뭐하게 보겠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신데, 하긴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기교를 부리는 문장을 구사할 수 있는 실력을 갖고 계신 분이 제 거 유튜브 강의를 보실 일이 없겠죠. 근데 그런 실력이 안 된 사람들은 요거라도 이렇게 이런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알고 있어서 다음에 혹시라도 영작할 때 기교 부리고 싶으면 이렇게라도 기교 부려보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강의를 한 20분 정도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잔소리가 좀 있어갖고 20분이 넘었습니다. 자, 다음 강의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최상급 형용사 앞에는 반드시 더를 붙이죠. 근데 더를 붙여서는 안 되는 최상급 형용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한 설명이 우리나라 책들에서는 아주 미흡해요. 진짜 성의 없이 설명해 놨습니다. 그리고 거짓말 해놨어요. 성의가 없다는 것보다 거짓말 자체입니다. 거짓말 자체. 그래서 다음 26강도 기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